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175일 만에 갖는 마지막 비대위 회의입니다. 우리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던 지난 1월 이후 대한민국 적통 보수 정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 임명진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 그리고 당직자 당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여 동안 우리 비대위가 치열한 반성과 쇄신의 정신으로 정치 쇄신, 정책 쇄신, 정당 쇄신 등 3정 쇄신의 기치 아래 묵묵히 혁신 노력을 해오는 동안 저희 비대위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대위는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노력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4월 12일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했으며 마침내 대선 후보를 배출하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제1야당으로서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으로 문재인 정권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을 이끌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모바일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늘 수만 명이 체육관에 모이는 체육관 전당대회를 폐지하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혁명적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우리 비대위가 이룬 혁신적 변화인 것입니다. 이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노심초사했던 비대위원들과 우리 당원 동지위원들의 피나는 노력은 어떤 말로도 표매될 수 없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선출될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지난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이 걸어온 그 지난하고도 피눈물 나던 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대혁신과 대단합뿐입니다. 새 지도부는 더욱 겸허하고 결연한 자세로 우리 당을 혁신하고 단합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된 동맹의 균열이나 대북 정책 엇박자 조짐 같은 것이 최소화되고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정책 공조를 중심으로 한 6개 분야의 공동 성명이 채택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자 우리 외교 안보의 결정적 관계인 미국과의 정상회담이기에 그 어느 회담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 저는 야당이지만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문제는 현실이고 실천입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의 구축이나 한반도 문제의 주권적 확보 같은 외교적 수사가 당장 현실이 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부담이 필요하고 또 결코 우리 의지대로만 되지 않는 국제사회의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 수많은 한미 정상회담도 비슷한 말이 반복되었지만 미래의 목표로 남아왔던 것입니다. 당면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가장 시급한 대책인 사드 배치 문제만 보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격한 이견이 대립할 것을 우려해 공식 의제로 올리지 않은 게 결코 성과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양국이 합의한 대로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 절차일 뿐 배치 철회는 절대 없다는 것인지 아직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한다, 번복은 없다고 했고, 그 때문에 미국 조야의 우려가 상당히 불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번 주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어떻게 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 공동 서명이 인코도 마르기 전에 이번에는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말을 한다면 한미 동맹은 또다시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한 남북 대화 재개나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서 동결이 결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퍼주기 정책의 시장이나 북한의 기존 핵 인정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정상으로서 이제 겨우 국제 무대에서 첫 발을 뗀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국이 의뢰히 보여주는 거칠의 외교적 수사에 들뜨지 말기를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그 이면에 깔린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철저한 실리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현혹스러운 말잔치와 동시에 다른 손으로 꺼내든 공정한 방위비 분담 요구, 무역 불균형 시정, 대북 제재 우선 원칙과 같은 가장 현실적 카드에 냉정하게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등 국회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먼저 할까요? 네. 네, 역대 부적격 신삼종 세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명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심각한 이념 편향의 사회주의자라고 저희들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의 행태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언급을 계속해왔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 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온 것이 그 바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낯뜨거운 무자격 교수 표절 복사기라고 저희들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2006년에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에 대해서 똑같은 환경에 처했는데, 그 당시에는 낙마에 앞장섰던 사람이 내로남불의 가장 표징으로서 이런 도덕적 이중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석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뻔뻔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부적격자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요 표 하나로서 아니다, 절대 부적격자로 X자를 거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분은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은폐 무마까지 하는 해군 대장이 아니라 음주운전 대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정을 했습니다. 알코올 농도 0.11%로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동승을 했고, 또 이것을 금품 의혹까지 나오는 지금 무마 행를 시도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적격자로 다시 한번 판정을 합니다. 또 고액 자문료를 챙기는 방산 브로커라는 의미에서 결코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정을 합니다. 이 방산 비리를 척결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방산 브로커라는 이런 닉네임을 갖고 저는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 원씩 10억 원의 자문료를 받아가고 또 방산업체에서는 월 800만 원씩 자문료를 받아서 약 2억 4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고서도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받았다. 좀 활동비를 받았다는 이런 언행, 또 앞으로도 후배 군 장성들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추천을 하겠다. 이런 발언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여기도 또 하나의 별 대신 X표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분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분은 임금 체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 그런 업체에 벌을 줘야 될 그러한 입장인 분이 임금 체불 영리기업에 가서 사회이사를 겸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사회이사의 겸직을 몰랐다 하는 이 모르쇠 변명이 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분 50%를 출자하고서도 인감 도장이 상납됐다느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겸직 모르쇠 변명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 업무에서 기본 업무 능력에서는 빵점이고 음주운전에서는 만점을 받은 사람은 노동부 장관이 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 및 현안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또 만취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는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3종 세트에 대해서 당초 예상한 대로 우리 세 분에 대해서는 전부 X자로 거서 역대급 부적격 3종 세트는 말 그대로 역대급 부적격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짓겠습니다. 신부적격 3종 세트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들떠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이들 세 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내 정치의 파탄을 스스로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미 언론과 청문회 과정을 통해 장관으로서 자격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여러 여당 의원들조차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 신부적격 3종 세트 세 분을 적격이라고 우기고 나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안이한 정국 인식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내 정치 파탄은 물론이고 장기간의 전국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경고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야 3당이 한결같이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 등 다른 국회 현안이 원만하게 풀려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타당을 설득해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예결위 심사 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그런 일방적 추경 심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근본적으로 이번 추경이 갖는 문제점인 국가재정법상의 법적 요건 부족한 문제, 공무원 증언과 일회성 알바 수준 공공일자리 확충이 갖는 내용상의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적, 내용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수정 노력은 하지 않고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추경을 심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야당이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앞뒤도 맞지 않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말 여야 간 협치 의사를 포기한 진정성 없는 행동입니다. 저도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국가 예산으로서 추경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고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을 삼을 의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법적 요건 문제를 해소하고 내용적 측면의 수정에 노력한다면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신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도 추경이 걱정된다고 말한 마음 그대로 지금이라도 이번 추경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수정 지시를 내리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장 현실이 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부담이 필요하고 또 결코 우리 의지대로만 되지 않는 국제사회의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 수많은 한미 정상회담도 비슷한 말이 반복되었지만 미래의 목표로 남아왔던 것입니다. 당면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가장 시급한 대책인 사드 배치 문제만 보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격한 이견이 대립할 것을 우려해 공식 의제로 올리지 않은 게 결코 성과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양국이 합의한 대로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 절차일 뿐 배치 철회는 절대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된 동맹의 균열이나 대북 정책 엇박자 조짐 같은 것이 최소화되고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정책 공조를 중심으로 한 6개 분야의 공동 성명이 채택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자 우리 외교 안보의 결정적 관계인 미국과의 정상회담이기에 그 어느 회담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 저는 야당이지만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문제는 현실이고 실천입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의 구축이나 한반도 문제의 주권적 확보 같은 외교적 수사가 저희 비대위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대위는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노력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4월 12일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했으며 마침내 대선 후보를 배출하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제1야당으로서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으로 문재인 정권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을 이끌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모바일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늘 수만 명이 체육관에 모이는 체육관 전당대회를 폐지하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혁명적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우리 비대위가 이룬 혁신적 변화인 것입니다. 이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노심초사했던 비대위원들과 우리 당원 동지위원들의 피나는 노력은 어떤 말로도 표매될 수 없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선출될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지난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이 걸어온 그 지난하고도 피눈물 나던 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대혁신과
대단합뿐입니다. 새 지도부는 더욱 겸허하고 결연한 자세로 우리 당을 혁신하고 단합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한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175일 만에 갖는 마지막 비대위 회의입니다. 우리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던 지난 1월 이후 대한민국 적통 보수 정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 임명진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 그리고 당직자 당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여 동안 우리 비대위가 치열한 반성과 쇄신의 정신으로 정치 쇄신, 정책 쇄신, 정당 쇄신 등 3정 쇄신의 기치 아래 묵묵히 혁신 노력을 해오는 동안